제가 생각할 때 당나귀 가족 이 이야기, 이 당나귀 왕자 유형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아무데나 붙으려고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직장도 음, 괜찮아야 되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좀 괜찮아야 되고, 이거가 서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아까 자기 인식했잖아요. 얘가 슬픈 이유가 내가 왕자인데 당나귀 가죽이다예요. 그냥 당나귀 가죽이 아니에요. 내가 왕자인데 그거는 이후에도 나와요. 나 여기 앉을 사람 아니다. 이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적 억압을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요. 내 삶은 이만큼이야. 근데 현실이 이래.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자기가 인식한 자기 모습은 굉장히 높은데 남은 당나귀 가죽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겪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에서 적응하는 행동 중에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엄청난 노력과 성실성. 근데 그게 남이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난 노력과 성실성을 보여요.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든지 자격증을 열심히 딴다든지 그런데 고질적인 불성실을 겪어요. 뭐가 불성실할까요? 자발성? 그 자발성은 진짜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가짜 문제를 많이 내세운다고. 그 가짜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요. 류트 연주하는 것처럼. 얘가 류트 연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도 그거 뭘 안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가 음악을 좋아했다 그랬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가 음악을 안 좋아하는데 했으면 대단하지. 근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남들은 어떻게 읽냐? 와, 너 어떻게 발굽이 있는데 이거를 했냐?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는 모든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걸 잘한 게 내 단점과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되게 잘해요. 이건 단점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냐.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은 외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불성실하냐? 그 자아성찰. 진짜 고민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안 하냐, 얘는 당나귀 가죽을 벗을까 말까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남 책임이야, 그거는. 너무 황당하죠. 내 당나귀 가죽을 본 자가 어떻게 푸시를 해야 된다, 나한테. 뭔가, 일반인 뭐 영상이 떠올랐어요? 네. 지금 갑자기 확 뭔가 반응이 왔는데, 네. 전 약간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심리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문제로 생각하는 이거 남이 건드려주기 바라는 거. 이게 되게 세더라고요. 그 감정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감정인지. 일단 내가 보는 자아상이 이만큼인데 남들이 보는 상이 그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한다.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요. 다만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열심히 하지. 정작 건드려야 할 문제는 내가 안 건드린다는 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저쪽으로 치우고 있는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저쪽으로 치우고 있는 그 문제들을 저는 남들이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건드려? 같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정말 그만둬야 할 직장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니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맞아. 이걸 겪고 있으면 내가 익숙한 것과 편한 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 새로운 적응이라는 게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만 움직이냐, 이 당나귀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걸 못 얻겠다는 게 너무 확실해졌을 때만 떠나요.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되게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나마 얘가 여기서 그 첫 번째 떠난 거는 잘한 건데 두 번째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게 옳은 건가? 이거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가 류트 연주를 한 거는 능력을 인식하고 확실히 성실한 건 맞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당나귀 문제를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걸로 작용을 했고 지금 이거 연애 패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 이런 면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애다. 얘 분명히 지가 원하면 막 고백하고 막 뚫고 나갈 거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세계에서 이 사람은 자기 거일 때 적극적인 거지. 자기를 깨고 남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굴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옛님 또 그 표정, 그 미소나. 그런
그런 뭐. 학우들 한 명씩 꼭 있잖아. 기타 응, 연습은 정말 열정적으로 해. 응. 정말 열정적으로 해. 그러나 여자에게 절대 먼저 다가가지 못한 그런. 얘네는 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타를 진짜 열심히 쳐요. 맞아. 아니, 이게 사람 보는 거냐? 미치겠다. 걔네는 기타만 갑자기 눈 앞에서 죽어서 기타를. 아주 어쩜 뮤트라고 딱 나왔는지 어쩜 이렇게 맞아. 진짜 열심히 하는 게 특히 음악이 아닐까. 예술가적 영감 강한 애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존심이 되게 세서 나 신분 높은 애야. 이게 약간 자존감이 낮은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출신이 뭐다, 원래. 내가 원래 이 급이다. 이게 되게 강하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뭔가 어떤 면의 불성실과 어떤 면의 성실의 이 복합체.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건 안 한다. 그 예로 제가 어떤 사람을 겪었냐면 정말 자기 문제 많이 분석했고 막 이런 거 들어가서 자기 모습 다 알았어. 정말 너무나 더 알긴 진짜 힘들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엄청난 결심을 해요. 아, 내가 의지가 진짜 그동안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할 거 하면서 진짜 이 비겁한 삶을 그만해야겠다. 막 근데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낮냐면 대부분 이런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듣잖아요. 나는 진짜 뚱하게 들어요. 그걸 뭘로 아는지 아세요? 말하는 톤으로 알아요. 오. 진실의 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말할 때는 이걸 뭐라고 내가 아직 거기까진 공부를 안 했는데 아마 음성 언어학적으로 있을 거야. 그 알죠? 가짜 미소, 진짜 미소도 이게 과학으로 밝혀진 거. 그것처럼 진심의 톤은 진짜 자기 얘기를 할 땐 진심의 톤이 있어요. 그래서 대집중도 많이 돼요. 근데 너무 다 맞는 말인데 완전히 그 저기 뭐야 상봉이에 띄운 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맞는 말인데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려요. 클럽 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해오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어. 진심의 톤이 아닌 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는 진심인 거죠, 본인은. 내가 정말 좀 진지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막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SNS에 뭔가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은 답을 안 해요. 진짜 친구들만 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 SNS를 하는 분들은. 나는 당연히 이분이 댓글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서 나 그거 그렇게 썼는데 못 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보통은 내가 댓글을 잘 확인을 안 해서 내가 다시 보겠다고.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왜 빨리빨리 안 하냐 이런 거 누가 어떻게 간섭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어. 잘 못 본다든지 잘 안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댓글은 진짜 내가 영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로 SNS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가 그 뭐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고 내가 관계없는 사람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기만을 하면 내가 못 견디는 게 있거든요. 약간 진짜 웬만하면 각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런다 그러면 난 그때는 덤벼요 진짜. 어, 영 해도 안 되더라고요 라는 말에 의지가 강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의지를 가지고 말했냐? 난 댓글 안 달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다짐을 하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결심한 건지 아니야. 지금 다른 사람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하겠다는 거를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굳이 와서 관심을 갖고 뭐라도 표현을 한 사람 거에 대한 내가 답변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가 편지 쓴 것 같은 내용을 말한 거를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럼. 키운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포부 수준을 말하는 거는 습관적 자기 기만이라고. 그냥 댓글이나 쓰고 사람들 다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댓글이나 쓰고 지각이나 안 하고 그냥 정가대로 돈 내고 이러면서 자기 성숙을 이루는 거지. 지금 당나귀 가죽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가를 가지고 자기 반성을 해요. 누가 대통령을 해도 안 해도 되는 르테오 연주하면서 자기의 과업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르테 연주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르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실은 이게 되게 간단한 예 같고 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귀찮다 할 수도 있지 않나?
귀찮다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댓글을 막지 이 연극을 시키냐고. 그렇게 싫은데 왜 댓글 안 막았어? 댓글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고 댓글 다는 것도 좋아. 그러면서 그 댓글을 무시하는 초연한 나. 그 댓글을 무시하고 그렇게 반응을 안 해도 또 와서 사람들이 보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SNS는 냉정해요.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완벽한 자기 모순이다 하면서 나에게 많은 가해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당나귀 왕자가 미묘하게 그런 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자리 지정, 이제 그 문지기가 막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문지기가 막았다는 건 얘가 객관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 왕자로서 해주는 거를 되게 많이 경험하다가 시종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당나귀인 거예요. 그럼 이거 상징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진 행동 방식이 뭐냐. 아,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졸업장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언제나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그건 뭘까요? 위치, 지위요? 아니에요. 맨몸의 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왠지 막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완성한 사람은 그냥 자기만으로 그런 대접 받아요. 이게 꼭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눈빛만 그 표정만 딱 똑바로도 되고요. 발음만 똑바로 되고 계급장 떼고 계급장 떼도 상대방이 딱 되게 무시하진 않는 당나귀는 그게 없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사랑에 빠졌을 때 기타인 줄 아는 애들 기타 연주를 자기로는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가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드럼을 정말 잘 쳐, 정말 멋있어요. 드럼 칠 때 진짜 뭐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진짜 이 말을 했어. 아, 내가 드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음, 자기가 드럼 없이 그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힘든 거예요. 결국 그 드럼이 보여지려면 다 밴드 세팅도 돼야 되고 그게 있었을 때 거기 하나 얹어서 자기 매력 있는 거로만 어필을 하다가 완전 그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서 완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여성에게는 계급장 떼고 그냥 얘인데 거기에 어필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드럼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 경험을 당나귀 왕자가 한 거예요. 그 문지기 앞에서 어쨌든 근데 자기는 이 류트를 연주했다 했더니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연주자, 그러니까 왕자로 시작을 못했어요. 훌륭한 연주자가 왔다. 그래서 왕이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기 앉아라 했더니 저는 이런 데 앉을 사람이 아니라. 난 그래서 이거 높게 평가해요. 제가 겪은 이 당나귀 왕자들은 웬만한 낮은 자리는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멋있는데? 라고 생각해. 왜냐면 저는 그냥 아무 자리나 괜찮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대접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 성취를 높게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괜찮은 면이구나, 이 사람들의. 최소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 능청. 왜 내가 능청이라 하냐면 너무 웃긴 게 관심 없는 척해요, 공주한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주 옆에 앉을래? 했더니 공주를 쳐다봤더라고요. 뭔 댕청이야. 너무 웃겼어요, 진짜. 왜냐면 지 사전부터 알았잖아. 여기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 나라다 알고 결정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자리 문제처럼 공주 옆에 앉고 싶었잖아. 근데 대놓고 저는 공주 옆에 앉고 싶으면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거절을 계속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보다 너 공주 옆에 앉고 싶니? 했더니 공주가 있었어요? 나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뽑혀요, 당나귀 왕자를. 그리고 100년 후에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동화에 이미 나왔지만 임상을 통해서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연한 척이 되게 몸에 배 있다. 관심 없는 척. 아까 그거랑 똑같죠. 댓글에 관심 없는 척. 읽긴 읽었을걸요? 안 읽었겠어? 읽었겠죠. 근데 댓글을 하는 게 지는 건 줄 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혼자 승리하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는 무례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이게 남보다 위다 이런 식으로 안 봤을 때 고마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고마워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받은 거 고마워하는 걸 내가 이거를 고마워하는 게 너무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댓글을. 그리고 막 거기에서 또 잘 써야 되고 이런 게 또 막 들어가죠. 아무것도 아닌데 댓글을 또 잘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자신 없음의 표현한 것처럼 되는 거죠. 옆에서 쓰다듬 받으면서 앉을 수 있잖아요. 광희 같은 성격이면 그럴 수 있었겠지.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이게 위축돼 있으니까 내가 높은 신분이다 같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주에 관심 없었던 척.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 과정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좌절. 왜 얘가 왜 좌절했는지 여러분 이해했어요? 얘가 갑자기 간다고 그러잖아요, 집으로. 시간이 흘러도 결혼시켜주겠다는 말이 없어서.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가 왜 행복할 수 있는데 돌아가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그때 왜 그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뭔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 엄마와 있을 때와는 다르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불안한 그런 게 저는 항상 있어요. 잘 되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고 그래서 여길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본인이 투영되다 보니까 얘가 행복한데 떠난다고 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봤어요? 얘 떠난다 그랬을 때? 저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봐봐. 어르신들은 다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결혼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쥐가 뭐 해서 기타만 치고 있고 예의만 바르게 하면은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공주가, 어머, 너는 어떻게 류트를 잘 치니? 어머, 넌 예의가 바르구나.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알았나 봐. 당연히 가족을 안 보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지냐. 그러니까 우울해. 그래서 돌아가겠대. 팬. 그리고 반복 강박. 이게 반복 강박인 이유는 집으로 돌아간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또 이미 해본 거 다시 하면서 또 칭찬받을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클럽도 옮겨가면서 계속 발전한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북클럽 가서 여기서 배운 걸로 처음 시작한 척 하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얘가 지금 집으로 간다. 일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거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 얘는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뚜렷했구나. 맞아. 그거예요. 결혼하고 사랑받고 싶은 목표가 뚜렷했는데 약간 아마 엄마님이 본인에게 충족되지 않은 여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 여기서 행복한데 왜 가지? 근데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꽂힌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인정해주는 왕이 있고 여기서 얘 행복한데 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 여기서 지금 안 행복한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처음부터 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모든 세팅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건데 공주가 그냥 부수적으로 얻어졌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당나귀 입장에선 지금 나 이제 결혼 프로젝트 다 했는데 왜 진전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 진짜 많아요. 이게 남자 심리에 나온 게 나 너무 재밌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얘가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답변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개발이었어요. 자기 개발, 유튜브 연주하고 결혼이 될 거라고 그런 거 보여주면 내가 니네 아빠랑 잘 지내. 나 류티언도 잘해. 막 나 예의 바르지 않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요 공주한테. 그 다음이 투정. 조력자 개입 유도예요. 조력자 개입 유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니교님이 이 당나귀 왕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공략하고 싶은 그 여자의 친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죠.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게 아니라 계속 하는 대놓고 말이라도 하면 괜찮았는데 막 왜 그래 취업이 안 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고 왜 너 건강해져 뭘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 너 혹시 영희가 좋아서 그래? 아유 몰라. 저도 그 예시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남아구들이 뭐 누구를 짝사랑한다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들려오는데 응. 말은 서로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 남자하고가 그렇게 매일 밤마다 다른 남자하고랑 술을 마시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자신의 사랑을 얘기를 한대. 근데 아무것도 진전은 안 돼 있잖아요. 없어. 근데 그 술자리를 한 번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응. 자신감이 차가지고 나타나. 근데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변죽을올리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썼냐면 오로지 답변으로만 자기 어필을 한다. 저는 북토론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이런 수동적인 생각, 이런 자기가 이렇게 책임지는 발언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 취조 당하는 입장으로 분위기를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내가 형님한테 그러면 그때 왜 그랬대요? 그냥요. 그러니까 왜 그냥이에요? 그러면 뭐요? 질문을 300개 던져. 취조 당하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에요. 약속할 때도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약속할 때. 본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보자는 용건인 것 같아. 응, 응. 오래간만에 뭐 돌아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응. 아 그래 뭐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자고. 응. 언제가 시간 좋냐고. 일요일 어때? 그러면 다 뭐. 나는 약간 구도를 내가 매달리는 식으로 그쵸, 그쵸. 만들어버리는데 어. 아니 나는 안 봐도 저는 상관이 그러니까. 없거든. 그래서 너가 만나자고 했고 네가 밥 먹자고 했고 네가 거기로 가자고 했다는 그 정리가 돼야 마음이 편한 거죠. 심지어 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는 목적 하에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니라는 말을 왕이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당나귀는 지금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못 고쳐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줘야 되고 시켜서 해야 되고 한 번은 연습으로 할 수 있고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왜 엄마가 너무 강력하게 상처를 줬고 이게 회복되기 너무 힘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